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란히 걷는 교회 정용주 목사입니다. 네, 저는 이세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영화 평론 우리 두 번째 영화 썰 네, 두 썰. 번째 19금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본다 했죠. 네, 영화 제목은 말레나. 말레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에로 영화로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보셨죠? 그 영화? 네, 저도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소개하실 때는 아우 야하다, 재밌을 거다 이러셨는데 그 보다 보니까 그 전혀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될 영화는 아니고 당연히 아 예. 굉장히 생각거리들 많았고 물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영화의 내용은 2차 세계대전, 레나토라고 하는 이제 꼬마아이가 이제 막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사춘기, 나이에 사춘기에서. 왕성하잖아요. 그 막 이제 이런 게 막 올라오니까 그 동네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결혼한 여인이었지만 그 이름이 이제 말레나라고 하는 거의 스토킹하죠. 어떤 성적인 호기심 때문에 이 여성을 계속해서 이제 그 보게 되면서 이 여성이 전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같이 보게 됩니다. 남편이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전사 통보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편만 죽은 게 아니고 자기 이제 아버지도 폭격에 의해서 결국 잃어버리게 되고 도저히 뭐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은 성적인 대상으로만, 뭐 이 레나토라는 꼬마 아이도 그랬겠지만 뭐 동네 사람들 전체 남자들은 다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질투로 그냥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그 공동체가 이렇게 잘 보듬고 도와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성적인 대상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몸을 파는 대상이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들 누구였겠어요? 나치 독일 그 장교들에게 몸을 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군이 진주하게 되죠. 그 동네가 해방이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끌어내다가 이제 머리를 자르고 막 이제 침을 뱉고 하는 그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전사한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말레나는 타 지역으로 이제 도망가서 거기서 몸을 숨기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레나토라는 꼬마아이가 결국 그 남편에게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여인을 이제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제서야 이제 다시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이 레나토라는 꼬마아이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감독이 누구냐면 주세페 토르나토라고 하는 감독. 여러분들이 뭐 그 다른 영화들보다도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마 친숙할 거예요. 뭐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시네마 천국하고. 이게 이탈리아의 그런 어떤 그 시골 동네 사람들 이야기들. 이 영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 의식이 그 성적인 대상화거든요. 어떤 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적인 욕망 또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나의 정적이라는 의미에서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은,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과부가 된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만 이 여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이웃, 내가 돌봐야 할,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욕구의 돌출구로만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모니카 벨루치가 주연은 아니고 조연을 했던 영화가 또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모니카 벨루치가 누구 역을 맡냐면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 역할을 딱 맡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 돌로 치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우리 영상으로 한번 지금 보시겠습니다만, 저는 딱 그 성경 장면이 떠올랐어요. 맨 마지막에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향해서 침을 뱉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비약이거든요.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니도 죄인이고 너 뭐 죄 안 저질렀어? 너 야동 안 보냐? 그럼 너가 어떻게 이 사람을 정죄하냐? 그걸 이제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오류라는 뜻이 아니고 딱 이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죄가 없는가가 아니라 이 여인의 죄가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든 책임이 너한테는 없냐? 이제 머리를 자르고, 그러니까 잘림을 당하죠, 머리카락을. 이제 그러면서 되게 이 말레나라는 인물이 오열을 하면서 이제 그 남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는 쪽으로 가서 막 울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근데 그 남자들이 다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까? 네, 뭐 그런 그리고 이제 다 대상을 하고 말레나 막 그래서 항상 찬양하던 그걸 진짜 추앙하던 약간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본인들의 그 와이프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다 묵묵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사실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수도 손바닥이 맞아야 난다고 가늠한 여인을 그 사건에서 그 장면에서는 우리의 포커싱은 가늠한 여인한테만 맞춰져 있는데 가늠은 혼자 하는가? 그 가늠한 남자들은 어디 가고? 그러니까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이 일이 벌어진 것은 한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계시던 시선이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했어야 할 아픈 손가락이고 되게 어려운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결국은 죄악을 저지르고 타락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이 그 사람을 성적 대상화시켰던 오늘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영화가 좀 시선과 관련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희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마 몇 가지 이제 시선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아이의 시선이거든요. 레나토라는 아이의 시선인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관음증적이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너무 불편했던 게 요즘의 관점으로 그 시절을 바라보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이라는 의미로 그 시절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레나토는 지금 생각해보면 범죄자예요. 스토킹을 하고, 어느 정도냐면요, 집에 그 말레나가 사는 집에 가서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밖에 나무를 타고 가서 거기 구멍을 뚫어서 말레나를 쳐다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죠. 그러니까 완전 관음증적인 시선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선은 이 마을에 있는 남자들의 시선, 말레나를 향한 제가 말씀드리는 시선은 말레나를 향한 시선이에요. 남자들의 시선이 있고 다 당연히 대상하죠. 다 어떻게 성적 대상화를 하고, 이제 세 번째 시선은 그 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자들의 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의 시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카메라야 뭐 그 당대 최고의 어떤 그 여배우를 담아내는 거를 정말 잘해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이 아이의 시선에 있어서 저는 좀 되게 불편하고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이 영화에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레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리고 그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아이 시선이 관음증적인 시선이에요. 이게 저는 좀 아쉬웠거든요. 후반부에 가서도 그 시선이 계속 이어지죠. 관음 아니죠. 후반부에 가서는 어느 시점서부터는 이제 관음증적인 시선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그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그런 거였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연민 이제 이런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선은 그렇게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또 숨어서 계속 바라보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저는 그래서 그 감독이 조금 더 섬세했으면 오히려 이 사람한테 결국에 말레나한테 남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선은 그럼 결국에는 관음증적인 시선밖에 없지 않았냐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좀 그런 부분 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남편이 돌아옵니다. 네. 그 팔 하나가 없는 상태로 이제 나타난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1년 만에 이제 그 아내를 다시 찾아서 그 동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없는 남은 그 하나의 팔로 그의 아내를 안아주는. 어떻게 보면 그 영화에서 용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이라는 상징으로 정말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다 용서해 주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이 돼요. 그렇게 되고 나서야 그 공동체가 그때에서야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 해주지 못하다가 그 남편의 그 용서하고 받아들임이라는 것도 굉장히 영화에서 주는 또 어떤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선도 지금 저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서 보는데 굉장히 남성적 시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남성적 시선이다. 제가 사실 아쉬웠던 부분 두 번째 중에 하나가 그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의 그 말레나에 대한 어떤 마을의 평가였던 것 같은데요. 시장에 말레나가 갔는데 거기서 대놓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남편 살아 돌아왔다며 뭐 하면서 이제 뭐 그동안의 일은 약간 청산하는 듯이 그 마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여자들이고, 근데 저는 거기서 좀 아쉬웠던 게, 아니 사실은 정적으로 생각한 여자들도 나쁘게 말레나를 대했지만 전쟁기에 남성들이 가한 폭력도 분명히 있는데 그 남성들의 폭력이 해소된 사죄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이 영화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랑 같이 등장했을 때 어머 저게 누구야? 라고 그 정도로만 나오고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는 게 이게 저는 뭐 제가 확대 해석한 걸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도 이것도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이었는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고. 근데 해소되지 않은 그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잘못들 이런 것들이 유럽 사회에서는 현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 일본에게 의해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정말 그렇게 했느냐. 이분들이 인터뷰한 걸 나중에 들어보면 그분들이 당하게 된 2차, 3차 피해가 사실은 고국에 돌아와서거든요. 그들도 그들을 향해서 도끼 눈을 뜨고 바라봤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늦어져서 이제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또 이분들이 그러면서 계속 돌아가시게 되는 불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나 이런 그 극한 인간의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 또 뭐 유럽 이런 데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이 다 그렇게 그 말도 안 되게 그 어이없이 마치 뭐 싸고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을 가지고 다 끝나버려요. 이걸 해소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내내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독의 의도가 그 불편함이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그래 이제 우리는 너를 받아들일게라는 해소하는 마음이지만 그 말레나의 표정은 굉장히 조소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 동네 사람들 전체에 대한 조소. 니들이 그래? 무슨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는 정말 그렇게 하고 끝나요. 현실도 그렇게 끝났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아픈 거죠. 영화는 대상화에 대한 반성이에요. 우리 남성들이 여성을 한 사람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짐승스러움에 대한 반성인 거죠. 그런데 영화의 마케팅은 다시 대상화로 돌아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비디오방마다 이 영화가 마치 19금 영화의 그 모니카 벨루치의 몸매를 감상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영화로 해가지고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마케팅을 했단 말이죠. 감독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 그런 시선을 거두자라는 의도로 만든 영화인데 도리어 마케팅은 엉뚱하게 되어버려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그래서 19금 영화로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이제 이 영화 나온 지가 20년이 지났지만 이제 많이 바뀌었는가? 우리 안에서 또 나 스스로도 그런 면에서 많이 바뀌었는가?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그렇게밖에 이야기 풀지 못하고 또 어떤 한 여인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돌을 들고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정죄하거나 관음하거나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반성이 좀 많이 들어요. 이제 최근은 아니고 조금 몇 년 되기는 했지만 우리 주변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처받으면서 자살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세계 안에서 이 성적 대상화라는 것이 얼마나 참 비뚤어진 시선이고 또 여전히 극복해야 될 숙제인가. 왜 우리는 그들을 이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물론 그런 성적 대상화를 어떤 면에서 이제 조장을 했던 기획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왜 이웃이 없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어쨌든 이 영화가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불편하게 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반성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영화적 재미도 있지만 네, 또 그런 묵직한 이야기들을 또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한 95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90점 다크나이트 90점이었는데 나는 배트맨 저도 되게 처음 봤는데 사실 목사님이 그때 이제 떡밥 던지신 걸로는 막 야한 영화다 막 이래서 그래서 뭐지 막 이랬는데 되게 불편한 진실을 좀 마주하는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생각거리도 많았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도 그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좀 시선이 아까 이제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좀 남성 중심적의 시선이었던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게 대상화를 이제 깨부수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였다면 좀 더 섬세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좀 생각할 거리도 많았고 했던 영화여서 이탈리아 영화를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탈리아 영화. 유머러스하고. 네. 옛날에 일포스티노 보고 저는 더 옛날이고. 저는 이게 제가 이 점수를 이렇게 너무 후하게 주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한 85점으로 할게요 이번에. 85점. 네. 예, 그래도 뭐 준수한 B뿔 정도. 다음번에는 어떤 거 하실까요? 다음에는 최근에 봤던 가장 충격적이고 어떤 면에서 할 얘기 많았던 영화 있죠? 네. 저도 그 영화 아주 그냥. 예. 돈 누르겁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건 재밌었어요. 재미도 있고. 다시 보면 아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 다시 보면. 예. 결론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그건 이제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네, 그렇죠. 돈 누르겁. 예. 하면서.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